안녕하세요. 코너스톤 TV 로지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원서 교육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할 게 많다, 인력이 많이 요구돼서 준비하는 거가 수업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창의성, 사고력 이런 거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도 매뉴얼화처럼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원서의 교육을 조금 단순화시키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교육을 하다 길을 잃었다, 여러 분들이 좀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코칭했던 원장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서 교육이 너무 막막해서 원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원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 잘 나오는 걸 보셨대요. 학습소로만 수업을 하실 때랑, 그리고 원서를 익혀본 애들이 나중에 나온 아웃풋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원서를 하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원서 세미나도 들어보셨고, 영독사 자격증도 수료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프랜차이즈도 원서 중심의 그 프랜차이즈를 감행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들다. 워크시트 막 너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다 만들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워크시트, 대부분의 원서 수업은 영어책을 읽고 학습적인 워크시트를 풀게 하거나 아니면 퀴즈를 풀게 하는 등 책을 읽는 즐거움과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아니라 단지 영어책을 도구로 또 다른 학습이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워크시트 만들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책을 읽기 시작하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리브트리 로지 원장님이 코칭 수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길을 찾지 못하면 원서 수업을 손을 떼자, 와, 이런 심정으로 신청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고 이 후기를 듣고 나서 제가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뒤늦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처음 코칭을 받고 사실 놀랐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노하우와 수업 방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심플하고 그리고 쉽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만 같아 보였던 원서 수업, 그래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원서 수업을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단순하지만 영어 원서 수업의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짚어주신 듯 합니다. 가장 완벽한 수업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수업이다라는 말처럼 원장님의 수업은 영어 독서의 목적과 기본에 가장 충실한, 그래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수업 그 자체인 듯 합니다, 라는 극찬을 해주셨네요. 너무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이 영어 원서에 어렵다는 이 원서를 되게 단순화시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의 눈높이에서, 애들의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을 잘한다니까 쑥스러운데요. 어쨌든 단순화시키는 것도 복잡할수록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최적화와 단순함에 대한 거, 어떤 걸 할 것인가, 최상의 상태로 만들 것인가, 아예 단순화시켜서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어떤 수업을 디자인하고 시스템을 보완할 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책을 발견했거든요.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걸 읽고서는 정말 무릎을 친 얘기들이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최적화와 단순화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시 핵심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영어 원서 수업은 사실 복잡하기로 따지면 정말 복잡할 수 있고 할 게 정말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리 단순화 시켰지만 사실 그래도 할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화 시키면, 내가 핵심을 알고 나가면은 조금 자신감 있게 선생님이 나아가실 수 있고, 아이들의 결과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결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식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습득으로 가는 것, 그리고 좀 학습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 습득으로 가는 방식은 엄마표나 잠수내와 같이 완전 다독에 몰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는 건데, 학원에서 그 방식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에 갔을 때도 그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에서 습득이냐 학습이냐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취하는 거는 교사로서는 학습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독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초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되고, 그 정독에서 문해력과 이해력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서로 성공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뭐 씹어 먹었다, 어떤 분은 삶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저희도 수업 안에서 한 권을 가지고 달달달달달 그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독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해력이 생기고 스피킹이 나올 수 있고 라이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져갈까? 이거를 한 가지를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영어는 굉장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넣어주는 다독을 하는데, 다독은 정말 많은 책을 약간 자기 수준보다 약간 쉬운 책들을 많이 읽히거나 아니면 다청을 해준다든가 해서 영어의 그 소리에 노출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독을 잘 하고 있는가, 정독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력 체크와 문해력 체크와 또 낭독을 통한 유창성을 하고 있는지, 스피킹을 뽑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독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다독만 하고 있는지, 다독과 정독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독을 또 그만큼의 다독과 다청, 그냥 하루에 한 권 읽으면서 30일 읽었으니까 다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적은 양이고요. 정말 어마무시한 다독과 어마무시한 다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입해서.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떤 기간에는 임팩트 있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몰입 기간을 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눈이 내릴 때 많이 내려야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찔끔찔끔찔끔찔끔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깔아두는 것도 도움이지만 어쩔 때는 몰아쳐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쩔 때는 필 받을 때 막 쭉쭉쭉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원서로 제대로 교육을 했을 때 진짜 실력을 쌓았는지를 확인할 때는 정독을 통해서 하는지 다독을 통해서 하는지 두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도 굉장히 다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독서도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도 숙제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계속 책을 읽도록 권하는데, 영어 책을 볼 때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사실 어느 정도 했어도 이거는 읽어보면 하네, 재밌다 하더라도 그만큼 책 읽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좀 인내가 필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다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다 원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영순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원서의 종류와 단계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다, 이건 다 읽기 힘들다 이러면 원서 수업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원서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많은 책을 다 알아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수준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수준부터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시트를 1단계 이외에서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달달달달 토킹을 한다든가 뭐 쓰기를 한다든가 책 이해를 한다든가 하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책 본연의 목적인 이해 능력,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을 할 수 있다라고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책 원서만 가지고도 정말 꽉 알찬 수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실력이 꽉 찬 그런 정말 어디 가서 AR 레벨 테스트를 받았을 때 과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레벨을 봤을 때. 근데 그런 단어를 많이 알아서 과평가된 거 말고 정말 이 책을 읽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쌓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진짜 실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수능에 나오는 긴 텍스트를 한꺼번에 이해를 하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어떤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 수업은 어렸을 때일수록 반드시 필요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년, 심지어 고학년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원서의 길로 들어서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라면 어쨌든 책의 진가를 아시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워크시트를 꼭 만들지 않아도 책도 읽어야 되고요.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요. 레벨링도 해야 되고 한 어떤 기본적인 그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할 일이 많고 또 정독시켜줘야 되지, 자독시켜야 되지, 해야 되지, 다독해야 되지, 북리포트 작성한 거 봐야 되지 하는 부분의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실력으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원서 교육에서 이제 길을 잃지 마시고 길을 잘 잡으셔서 꼭 원서 교육에서 성공하는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원서 교육하는 모든 원장님들 힘내십시오. 화이팅!